네,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. 오늘은 시신 없는 2개월 딸 유기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이게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 44살 김모 씨와 네. 42살 조모 씨의 이야기인데요. 네, 이 두 사람은 2010년 10월에 네,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이 딸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네.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. 네, 2016년에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네, 2017년에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검찰은 2019년 10월 23일 열린 네.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, 네,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네, 재판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음,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선고 공판을 네, 그해 12월 6일로 연기를 했는데요. 네, 김 씨는 이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재판부는 선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 씨에 대해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네.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. 네, 이후에 이제 김 씨의 수재가 불분명했는데 네. 지난달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김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.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서 네.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. 이게 사건 발생 7년이 지나서 엄마가 자수를 했다는 건데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왜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건가요? 네, 그 엄마인 조 씨의 진술상으로는 네,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서 2010년 10월에 네. 딸이 태어났고 네, 이후에 김 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을 하면서 네, 아이에게 필수였던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마치지 않는 등 네.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네.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사망 사실을 그 어떤 기관에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. 딸은 태어난 지 2달 만인 그해 12월에 네,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네, 조 씨는 이 두 사람이 아기가 숨진 뒤에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음,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서 집에 보관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조 씨는 이후에 김 네.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게 그럼 지금 아기 존재와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네, 부장판사 이상주는 그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와 친모 조 씨의 공판 기일을 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네. 한편 네. 나머지 한 명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네, 검찰은 그 엄마인 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네. 아빠 김 씨 측은 엄마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그럼 시신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인데 뭐 핵심 쟁점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네. 그 직접 증거는 그 조 씨의 자백 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. 그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양측 입장이나 주장이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 네. 사실을 네. 모두 인정한 조 씨와는 달리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날 김 씨 측의 변호인은 네.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유기행위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네. 설령 유기행위가 있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조 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시체 보관 방법이나 경찰 신고 경위 등의 이해가 어려운 게 많다. 반면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네. 주장을 했습니다. 이게 뭐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 주장은 뭔가요? 네, 검찰 측은 네.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.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검찰은 그 김 씨가 조 씨를 감금하고 때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. 조 씨의 친언니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네. 여기에 김 씨 측 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지만 검찰 측은 김 씨는 조 씨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.
외출할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근 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네. 김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뭐라고 했나요? 네, 재판부는 그 네. 조 씨의 친언니를 상대로 한 네. 그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네. 그 다음 기일에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엄마가 무슨 뭐 아빠가 아기 혼자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방치해서 죽였다 그래서 뭐 같이 피고인이 됐는데도 아빠 김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김 씨 측의 변호인은 네.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네. 진술을 했고 네. 그리고 김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맹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김 씨 측 변호인은 네. 시체를 묻는 대신에 네. 굳이 나무관을 만들어서 실리콘으로 막고 이를 비닐 시트지로 감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.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 사이에 이사까지 했다는 조 씨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뭐 엄마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죄 입증의 최대 관건 같은 거는 뭐가 될까요? 네, 그 현재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서 네. 그 명확한 증거가 없고 네.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조 씨 자백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이 진술의 신빙성이 네.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. 네. 재판부와 검찰, 피고인 측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조 씨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. 네. 검찰은 먼저 그 조 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검찰은 이어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2일에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네. 김 씨가 도주해서 재판이 연기된 탓에 재판부, 공판검사, 변호인까지 모두 변경됐다라고 네. 하면서 새로운 재판부 등은 조 씨 진술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네. 생동감 있는 진술을 청취해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조 씨를 다시 증인 신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그 아이 아버지인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. 네. 검찰은 그 아버지인 김 씨는 네.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서명 날인을 거부해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.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네.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네. 했습니다. 진실이 뭔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. 네, 오늘 잘 들었습니다.